자, 이번 시간이요. 이번 시간은 조금 이제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교재 16페이지를 열도록 합니다. 이 주택관리업자는 결과적으로 주택 임대관리, 이것과 이제 비교를 이제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요,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업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을 하려면 이 등록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 그 16페이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표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임대주택 이제 주택 임대관리업자. 이것도 이제 처음에 임대주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주택 임대관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택관리업자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니까 정리했다고 보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주택임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이 임대와 관리를 다 하는 거죠. 주택을 임대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임대주택을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관리만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주택을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임대주택이겠죠. 이것도 임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관리뿐만이 아니고 임대 업무도 하는 건데요. 임대주택 관리는 임대 업무는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관리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누가 하느냐면 주택관리업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그죠? 주택관리업자가 이 주택이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관리하는 업자니까 임대주택이든 그냥 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거고, 그러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을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죠. 임대도 하고 관리.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표현을 요거 이제 정리를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 있어요. 이 등록 기준은 여러분 22페이지에 나오고요. 이 등록 기준은 1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주택관리업의 특이사항은 주택관리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가 아니고 주택관리사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우리 이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에는 그 전문 인력이 있는데 주택관리사 만약에 얘기를 하면 관리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등록 기준은 좀 이제 구분을 조금 해요. 이 주택임대관리업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하나는 그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하는데 자기 관리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 관리. 또 하나는 위탁 관리 형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 틀을 좀 미리 좀 이렇게 잡고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임대도 한다 그랬잖아요. 관리만 하면 관계없는데 임대도 하기 때문에 이 임대료 부분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죠. 그 임대료를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는 거는 자기 관리고요. 그거를 위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하는 거를 가운데서 위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자기 관리는 내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관리업자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뭐 임차인, 임대인 간 거래를 이렇게 임대 거래를 하게끔 하는 거고, 위탁 관리는 임차인한테 임대사업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건 직접 받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 관리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커질 수가 있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관리업자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고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등록 기준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 이런 부분이 자기 관리가 위탁 관리보다 훨씬 셉니다. 그 부분을 미리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관리가 뭐다, 위탁 관리가 뭐다라는 걸 이제 정확히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 22페이지에 보시는 등록 기준에서도 얘는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명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럽니다. 그죠? 거기 여기 뭐 이런 인원이 얘는 2명 있어야 되는데 얘는 1명 이상이면 된다. 뭐 이런 표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등록을 할 때 맨 위에 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등록 대상에 자기 관리는 아주 작은 100호 이상만 하면은 등록하라 그러는데 위탁 관리는 조금 수월하니까 300호 이상이면 등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자기 관리하는 위탁 관리를 구분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이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주택관리업자에서는 뭐 등록 기준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뭐 쭉 보시면 되는데, 이제 관리상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주택관리사 배치할 땐 15일 이내에 배치한다. 입자 대표에는 30일 이내, 뭐 이건 15일 이내. 이거는 이제 한번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관리업자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또 별도의 챕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택관리사 교육하는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관리업자에서 또 독특한 부분이 만족도 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회 시험에서 이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사실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실효성이 큰 개념은 아닌데요. 뭐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건 이제 법이 개정되거나 뭐 새로 생기거나 하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가볍게 내용만 보시면 그거죠. 아파트 단지에 A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A가 잘해 못해 이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개 단계로 나뉩니다. 하나는 평가 대상과 평가 내용을 공개하는 공개 대상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은 다 평가를 합니다. 관리 대상. 근데 공개는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개하지는 않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의견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세대 이상이 참여를 한 경우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경우에 이것을 공통적으로, 공통이라고 하는 건 교집합이니까 밋이죠. 2개 다 해당하는 경우에 이것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세대다. 만약에 A 아파트가 1000세대다 그러면 50세대 이상이 했다 그래서 공개하면 안 되죠. 이거는 1000세대에 50세대 이상 하면 10분의 1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100세대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1000세대에 10분의 1 하면 100세대 이상이니까 2개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건 100세대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50세대, 60세대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 1000세대 중에 뭐 60세대만 평가를 했다. 그러면 공개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 2가지가 공통 및 충족하는 경우, 모든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사실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행정처분은, 여기, 네 번째 행정처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단수 남기고, 이쪽도 이제 행정처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유사합니다. 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 주택관리업도 마찬가지고, 임대관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같은 패턴을 가고 있는데, 뭐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더 심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죠. 근데 이 행정처분 사유에서 이거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라. 그래서 요 등록 말소의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도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머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말소를 하는 경우예요. 이러면 이제 반드시 말소를 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 부정하게 등록을 했다. 당연히 말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숫자가 나오는데 3이 12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말소를 해야 돼. 이건 주택임대관리업, 주택관리업 관련해서 요 3, 2, 12라고 하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영업정지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받았는데요. 그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다. 3년간 2회 이상 해서 12개월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는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이거는 임대관리업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요 이야기가 그래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요 이야기는 18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보면 7호에 나오는 이야기죠. 1호하고 7호. 처음에 요 챕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좀 심화적인 내용이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이걸 들으면 좀 혼동이 오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이제 관리 주체로 넘어가시라고 처음에 하실 땐. 왜냐하면 우선 이제 틀을 잡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하고 모델을 잡고 살을 붙이고 뭐 이거 이제 암기고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오면 갑자기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하실 땐 그냥 넘어가셨다가 두 번째 오실 때 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21페이지에 주택임대관리업이라고 나오고 밑에 등록이라는 부분 보시면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구분하죠. 그래서 100호, 300호 그 이야기는 22페이지에 등록 기준에 이 2명, 1명, 자문금도 2억, 1억 이상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자기 관리는 뭐다. 위탁 관리는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관리는 내 계좌로 입금해라. 관리업자 계좌로 입금해라. 위탁 관리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임대료를 낼 때는 그 임대료 임대인 계좌 또 보증금 반환할 때는 임차인 계좌 이거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위탁 관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등록 말소. 이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요 얘기는 여기에 행정처분의 등록 말소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23페이지에 1호 그리고 6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특이한 부분은 이거죠. 이쪽에서 특이한 부분은 보증상품이라는 거예요. 뭐 마치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장 나중에 배우시면 이제 손해배상 이야기와 비슷한 개념인데 사고 났을 때 이거 그쵸 이 임대관리업자 믿고 뭐 했는데 이게 사고가 났다 책임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대비해서 보증상품에 가입해라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봐요. 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두 가지 형태였잖아요. 자기관리도 있고 위탁관리도 있는데 이 사실 위탁관리 계좌번호 가르쳐 주는 게 큰 사고가 날까요? 임대관리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보증상품은 요 자기관리형의 보증상품을 가입하라라고 합니다. 위탁관리형은 큰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 보증상품 가입에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상품 다음에 보증상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증상품은 공통적으로 모든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대주택, 또 혼합주택, 또 공동관리, 구분관리 이제 이런 맥락에서의 또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또 하나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관리 방법이라고 그래서 사업주체 관리에서 자치,
위탁 관리로 전환되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던 거예요. 관리 방법 해서 점의 사업 주체가 의무관리 대상 이렇게 관리해라 그랬다가 이거를 자치 관리를 하든 위탁 관리를 하든 주민들이 이제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의무관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바뀔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런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에요. 자, 그 첫 번째로 하는 게 25페이지의 5번의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르게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임대주택 관리도 조금 다르고요. 또 우리 이제 교재 내용대로 보면 혼합주택, 혼합주택 단지 관리. 이게 또 조금 다르고요. 또 관리 방법이긴 한데 또 공동 관리, 구분 관리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기본, 이건 정말 법적인 기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것과 비교되는 약간 유사하지만 좀 다른 내용들을 비교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기본적인 틀이 잡혀야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잡힌 상태에서 이걸 하면 막 엉켜가지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 딱 하시고 관리 주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택관리업자든 뭐 이 부분은 이제 심화 쪽에서 이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우선 이제 임대주택 관리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똑같이 이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하는데 그 대상이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주택 관리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그 의무관리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택 의무관리 대상이. 왜냐하면 그 근거 법률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주택법인데 요거는 우리가 법률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 법률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의무관리 대상을 이야기할 때도 300 승강기 중앙집중식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좀 다르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 있지만 자치 관리도 가능한데 자치라고 안 하고 자체 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르죠. 그죠? 나중에 뭐 입자 대표회의나 또 특별순충담 이런 것도 이제 다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당 부분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혼합주택 단지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합주택 단지는 이렇게 이제 분양주택도 있고 이렇게 임대주택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부대 복리시설도 있으니까 주택 단지라고 표현을 했을 거고요.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이럴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심화이긴 하지만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지난해 이제 새로 만들었고요. 새로 이 개념이 들어왔고 아직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이 혼합주택,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같이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우리 주택법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같이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아닌 관리 방법으로 관리해라. 풀어서 얘기하면 분양주택 관리하듯이 관리해라. 이렇게 됐었는데 그럼 너무 임대주택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임대주택 그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럴 수 있어서 이제 법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심하라 힘들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롭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접근을 해 볼게요. 분양주택은 누가 관리하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입자 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자 대표에서 의사결정한 거를 누가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거죠. 자, 임대주택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가요.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의기구라서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있다 그러면 요 둘이 합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둘을 공동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 대부분 좀 간단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 대표회의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사전 협의해야 되고요. 없으면 뭐 이야기거리가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의 사전 협의해서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공동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참, 그쵸. 이게 공동으로 결정을 해라라고 하지만 이게 또 한번 또 서로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 이게 또 쉬운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동 결정하는데 이게 공동으로 결정이 안 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이제 2장에서 배우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을 하느냐? 크게 이제 5가지 사안이 있어요. 5가지 사안. 공동으로 결정하는 5가지 사안.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습했던 내용 중에 관리와 관련해서 그래도 모든 틀은 관리 방법에서 나오죠.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관리 방법이 결정 변경되면 자치 위탁 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위탁이 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아파트 한 지가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30%고 여기가 70%다. 이거가 임대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분양이다. 이런 곳이 있다.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자를 누가 선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선정할 거냐, 여기서 선정할 거냐 이런 문제. 또 관리 방법을 여기는 뭐 여기 하고 여긴 저렇게 할 거냐, 아니 이렇게 하나의 혼합주택 단지니까 하는데 둘이 이제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공동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급 면적의 2분의 1 초과입니다. 공급 면적의 2분의 1 초과. 뭐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반수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반수의 면적. 그러니까 이쪽이 과반수죠. 그러니까 분양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관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장기수선 계획. 아직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요.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래요. 돈 내는 문제라서 이런 건 좀 예민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관리비죠. 관리비라든지 또 뭐 이렇게 사용료 이런 거, 또 뭐 장기수선 충당금, 이게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요 세 가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다 돈입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면적이 좀 큰 데서 해라. 그래서 요거는 공급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때는 또 조금 이게 개념이 조금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딘 또 초과라고 했다가 어딘 또 이상이라고 하고 이래서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예, 이렇게 내용했고요.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혼합주택단지. 그래서 사실 요 부분, 그죠? 요 2분의 1 초과와 3분의 2 이상을 알려면 요 5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5가지를 정리합니다. 우리 교재는 장기수선 충당이 먼저 나와 있는데 크게 구분의 실익은 없어요. 얘 둘 사이에는.
어느 게 먼저 나오든 이렇게만 잘라서 일단 주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주택 단지와 관련된 부분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관리, 구분관리. 이거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살펴보시도록 하죠. 공동관리, 구분관리. 이 공동관리, 구분관리는 뭐 내용의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공동관리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관리하라는 소리고, 그죠? 구분관리는 너무 크니까 나눠서 관리하라. 이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근데 이 공동관리, 구분관리는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까지 같이 정리를 할 텐데, 우선요, 우리가 공동관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볼까요? 예. 공동관리. 자, 이렇게 공동으로 뭐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최고 얼마까지 관리할 수 있냐면, 이 묶인 전체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세대 이하니까 1500세대까지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조그만 단지 수는 몇 개 해야 되느냐? 큰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그냥 1500세대 이하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공구 구분에서 만약에 여기에 철도가 지나간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단지가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공동관리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지 구분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 부분을 포함하지만 않는다면 세대에서 15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공동관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경우도 관리가 가능한데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의무관리 대상하고요. 그리고 300세대 미만도 가능해요. 이렇게 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무관리 대상과 인근의 300세 미만 이렇게 만날 때는 이 의무관리 대상이 몇 세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대수가 모르기 때문에 이 1500세대 이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무관리 대상 예를 들어 2000세대짜리다. 여기에 말 예를 들어 150세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150이 되잖아요. 관계없습니다. 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1500세대 넘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 이게 이제 공동관리 형태고요. 구분관리는 어렵지 않죠. 구분관리는 이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게 한 3000세대 되는 큰 단지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세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최소 단위는 500세대 이상으로 나눠야 돼. 너무 잘게 쪼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인데, 우리 이제 시험에서도 한번 나왔고, 중요한 그 개념은 뭐였냐면, 공동관리, 구분관리, 구분관리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고요. 요 자치관리, 위탁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동관리와 다르게 자치, 위탁관리, 사업체관리가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공동관리, 구분관리는 뭐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사후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해라. 그러니까 시장 등에게 신고해라. 30일 이내에 사업 주체 통보해라. 사업 주체 알려달라 그랬으니까 통보해라. 뭐 이런 절차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한 거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다면 만약에 결정이 됐다. 그럼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했을 테니까 했다 그러면 시장 등에게 우리 했다. 직접 통보하고 말아요. 뭐 며칠 이내 신고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27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결정이 됐다면 이렇게 서면동의 얻어가지고 하는데 28페이지에 결정 통보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공동 구분 관리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치위탁 관리가 결정됐을 때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통보하는 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통보는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체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 신고는 반드시 법적 기간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30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지체 없이 그냥 해라. 이런 개념이 좀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제 주택 공부하셨고, 관리 방법은 이게 기초적인 부분과 심화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를 하신 후에 이렇게 사업체 관리에서 자치 위탁 관리로 전환이 되고 어떤 관리 방법별 특징이 있고 이런 이제 우리가 법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관리 대상 부분을 정리하신 후에 주택 관리업이나 주택 임대 관리업 또 관리 방법에 있어서 임대주택 관리나 혼합주택 단지 관리나 공동관리 구분 관리를 비교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이 딱 이렇게 틀이 잡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쭉 하다 보면 이것과 이것이 엉켜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근본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다음부터 이제 하실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관리할 거냐. 누가 관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이제 28페이지 제3절의 관리사무소장.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